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먼저인 4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처음 뵈러 갔을 때 어머니는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며 처음 본 저를 품 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뒤이어 아버님도 나오셔서는 오느라 수고 많았다면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 두 분을 보는데 지금의 남편이 된 사람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부족하기만 한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드시는지 그냥 제가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 가정일을 들으시고는 시아버님께 이제 우리 딸이 한 명 더 생겼다며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웃으셨고 아버님도 허허 웃으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조금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대학생이고 아가씨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동생들도 다들 배려심 있고 말을 하나같이 다 예쁘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처음 얼굴을 보러 간 날 우리 오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며 오빠보다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언니가 이렇게 선택해줘서 노총각 신세 면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고요.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오빠 놀리면 못 쓴다면서 야단치시고 이 어린 동생들은 좋다고 깔깔 웃고 정말 너무 따뜻하고도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공기마저도 좋을 정도로 그것이 좋았어요. 제가 상상해오던 이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렇지 않을까 싶었던 그곳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시부모님은 제가 꼭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마냥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반대가 없으시니 결혼식은 빨리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신부의 날이니까 신부가 예뻐야 되고 편해야 되고 빛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울면 예쁜 얼굴 다 못 써진다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그분들에게 정말 애처럼 굴었고 그 응서까지도 다 받아주신 분들이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제 임신 소식에 제 가족이라고는 유일한 시댁 어른들과 동생들이 너무너무 축하한다며 고마웠어요. 행여나 임신으로 제 몸이 상할까봐 당신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시려고 했고 제 마음 편한 게 최고라면서 그 어떤 스트레스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저도 중요하니까 제 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도 하셨죠. 아이보다도 절 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눈물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사실 임신하고 보니 친정 생각이 더욱 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있는 그 친정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는 게 호르몬 때문인지 너무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는데 할머니 연세가 많은 편이시다 보니 저와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맞았습니다. 자기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시면서 절 때리고 살려내라면서 모진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 저는 왜 태어났나 싶었는데 할머니도 저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 잡아먹고 나온 그런 괴물 같은 아이였죠. 하루하루가 불행했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남편의 동생들도 아기가 나오면 자신들이 다 봐줄 거고 산책도 시켜주고 장난감도 사줄 거라면서 제 옆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빠 닮지 말고 꼭 언니 닮아야 된다면서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에게 오셔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뭉겨 있어 곤란했는데 아이도 생겼으니 더 지체하고 싶지 않다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집보다도 시부모님의 사랑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냐고.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제 시렸던 마음이 다 풀리는 느낌이라고요. 바보같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갔고 저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시고는 5분도 안 돼서 뛰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택시를 잡아서 인근 병원으로 갈 때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어머님께서는 야, 너 내 딸 잘못되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일 때문에 미쳐서 임신한 내 딸 전화도 안 받아? 하시면서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떠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손을 보니 진통이 오는 와중에도 너무 안쓰러워 보여 손을 잡아드리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그이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고 저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넌 우리 집 첫째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라고. 그런데 일 바쁘다고 곧 애 낳을 아내 전화를 안 받아? 그런 아들 버리면 그만이야. 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병원으로 왔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 남편은 저한테도 미안해하고 아버님과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 시선이 갑자기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발이었는데요. 어머니는 한쪽은 운동화,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서 급히 달려오셨던 건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오셔서는 왜 우냐고 많이 아프냐며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신발이 하며 엉엉 울자 어머님은 그제서야 본인 발을 보시고는 웃으시더니 이것 때문에 울었어? 으이구 마음 약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애기는 어떻게 낳고 키우려고 그래? 이까짓 게 그리고 뭐 대수야? 울지 말고 힘내서 출산 빨리 해버리자. 내 딸 오래 아픈 거 못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떨리는 어머니 목소리와 눈물을 삼키시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는 저희 아이의 첫 돌을 보시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간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때 제가 혼절을 3번이나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이제서야 엄마가 생겼는데 또 이렇게 데려가시나 싶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은 그런 절 붙잡고 그러다 줄추석 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울더라고요. 아버님은 넋이 나간 듯이 흐르는 눈물만 훔치셨는데 그걸 보니 더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결심했죠. 소중한 우리 어머님은 지키지 못했어도 아버님은 지켜야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나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어머님도 안 계시고 시동생들도 다 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싫다고 고집을 부렸더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시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집을 안 나가는 것에 대한 벌이라도 주시려는 듯 아버님은 저에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다녀오신 아버님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막 부르시더군요. 어디 갔냐고요. 저녁 준비 안 하고 뭐 하냐면서 우리 딸 굶길 작정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님께 병이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옆에 아버님이 좀 괜찮아지셨는지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좀 이상했나 보구나. 내가 너한테만큼은 이 꼴 안 보이고 싶어서 나가라고 한 거였는데 왜 그리 말을 안 들어. 이 늙은 시애비 시중 들며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울지 마라. 나는 억울하고 그런 거 하나 없다. 그저 너와 자식들에게 안 좋은 꼴 보이고 힘들게 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렵고 그걸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 딸아, 제발 내 부탁을 좀 들어줘. 내 마지막은 요양원에서 보낼 수 있게, 내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부탁한다. 널 두고 우리 손주를 두고 가는 내 마음도 아프긴 하다만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닌가 싶다. 부탁한다. 전 아버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버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줄 아는 큰딸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시누이도 저보고 미쳤냐면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전 아버지의 부탁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도 시누이도 자연스럽게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으로 가셔서는 얼마간 잘 지내시다가 행여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걱정하셨는지 빨리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찾아뵈었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내 딸 힘들게 안 할란다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님을 집요하게 찾으셨다는 그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은 비교적 일찍 끝났고 저는 어머님 때처럼 울고 혼절하지 않았습니다. 절 믿어주신 아버지에게 든든한 딸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도 시동생들도 이젠 모두 제가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부모님이 되어주신 두 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나중에 만나면 칭찬받으며 품에 안기고 싶네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